안녕하십니까? 수입식품 정보마루입니다. 수입식품 검사 전자심사가 도입됨에 따라 달라지는 수입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전자심사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3.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4. 수입신고서 변경사항 5. 질문 및 답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현지 생산 단계, 통관 단계, 유통 단계입니다. 현지 생산 단계 안전관리는 해외 제조업소 현지 실사, 축산물 등 수출국 대상 위생평가, 특별관리 수산물 등 위생약정 체결, 해외 제조업소 및 해외 작업장 등록입니다. 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는 수입신고 접수 및 처리, 서류, 현장 및 정밀검사,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 안전관리, 수입업자 안전성 입증 등이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및 수입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심사 시스템은 통관 단계의 안전관리 체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류검사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합니다. 전자심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 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수입신고 건수는 21년 기준 39.6조로 16년 대비 12조가 늘었으며 신고 건수 또한 21년도 기준 81만 건으로 5년 전에 비해서 18만 건이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담당 인력은 284명에 불과하여 1인당 하루의 서류 검사를 11건, 현장 정밀 검사도 추가적으로 3.4건을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신속 효율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검사 시간 단축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서류 검사 한 건당 20분에서 30분 이상 소요가 되며 이러한 검사 시간에 비례해서 수입업자의 물류 비용 등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정보 구현 측면입니다. 현재 민간과 공공, 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혁신 가속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식약처 또한 업무 자동화 기술이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위험 기반의 스마트 업무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서 규칙 기반으로 신고 서류 적부를 판단하여 서류 검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심사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수입 신고된 제품에 대한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검사 종류는 크게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 등이 분류될 수 있는데 검사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수입 신고 제품은 기본적으로 서류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해 규칙 기반 심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25개 범주, 261개 항목의 수입 신고 내용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검사 종류도 자동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검토 결과 이상이 없고 추가적인 현장 정밀 검사 대상 등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신고 수리를 하고 신속 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담당자의 직접 검토가 필요한 제품은 자동 신고 수리되지 않고 기존의 서류 검사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전자심사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서류 검사 업무 자동화로 절약된 시간에 보다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정밀 검토하는 데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식품 중심의 선택과 집중 안전관리 구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속, 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위험 식품은 신속 통관하여 수입 영업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식품은 수입 신고서 접수 이후 최대 7분 이내에 통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부터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자동 신고 수리를 먼저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농축수산물이나 가공 건기식품까지 다양하게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영업자들은 물류비용 절감하고 납품기한 준수 등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국민 먹거리 안심재고 측면에서도 서류 검사가 규칙 기반으로 보다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체계적인 위해 식품 선별로 국민 안심재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면 수입식품 서류 검사 업무를 규칙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고위험 식품 중심의 선택과 집중 관리하고 저위험 식품은 신속 통관하는 방향으로 통관 단계 안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실제 검사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성과 정확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올 초부터는 5월까지 시스템 기능 개발에 몰두해서 수입 신고서 검토 항목별 자동적부 판단 기능과 검사 종료 자동 분류 기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6월부터 10월까지는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4개월간 수차례 내부 가상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기능 보완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수입 신고 대행 업체가 실제로 참여한 시범 운영도 실시하여 시스템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유니패스 화면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용자 불편이나 오류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 의견을 접수하여 관세청에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 영업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 서울, 경인, 대전, 부산 등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설명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증과 보완 과정을 거쳐서 11월 중순부터는 전자심사 시스템을 실제 수입 신고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1단계로서 시스템이 수입 신고서 내용을 자동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관세청 통관 당일 창구 유니패스의 수입 신고서 작성 화면이 일부 달라지게 됩니다. 2단계는 내년부터 식품 첨가물 대상으로 전자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신고건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서 향후 25년까지 시스템을 통한 자동 신고 수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 식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기구용기 포장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자동 수리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전자심사 시스템 도입에 따라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드리는 부분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현재와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달라지는 사항 첫 번째는 제품 상태칸 신설입니다. 신고 제품의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유니패스 신고 화면의 공통사항 탭 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칸은 축산물 가공품을 포함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품 상태에는 신고하려는 제품의 상태적인 특성, 통조림, 냉동식품, 살균, 멸균 제품, 유탕유 처리 제품 등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조 공정과 관계없이 제품의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캡슐 내 분말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분말 제품은 체크하지 않고 캡슐 제품에 체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조 공정에 살균, 건조 과정이 포함되더라도 살균 제품이나 건조 제품에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품 상태 하단에는 수입신고 참고사항이라는 칸이 신설되어 검사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품목제조 보고 번호란이 기존에는 자사제품 제조용의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칸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신고 제품이 외화 획득용 원료의 경우에도 입력칸이 활성화되고
품목제조 보고번호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검증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제조 보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월 중순부터 변경되는 유니패스 화면 예시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쪽 빨간 박스를 보면 품목제조 보고 번호 입력란이 있는데 기존에는 신고 제품의 용도가 자사 제조용의 경우에만 품목제조 보고 번호 입력란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외화 획득용 원료인 경우에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 빨간 박스를 보면 제품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칸이 생겼습니다. 신고하려는 제품에 해당되는 상태를 모두 체크하면 됩니다. 이때 제품 상태의 정의와 개념, 예를 들면 통조림이나 살균 제품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니패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원재료명과 관련된 변경사항입니다. 신고하려는 제품 구분이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 한하여 유니패스 성분 재질 탭에서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 즉 기능성 주원료 해당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칸이 추가되었습니다. 입력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형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능성 주원료가 성분 순번 1번에 혼합성분 6코드로 입력되어 있는 어유라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유가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에 해당한다는 체크를 하면 됩니다. 성분, 재질 탭에서 변경된 또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하려는 제품의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이 원재료의 하위 성분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가공식품 또는 축산물 가공품인 상위 성분을 파악하여 그 상위 성분을 100% 기준으로 식품 첨가물의 배합 비율을 기재하고 상위 성분의 제품 구분과 식품 공전상 유형을 선택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 첨가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즉 어떤 식품 첨가물이 상위 성분의 유형을 밝혀야 하는 식품 첨가물인지 알 수 없다는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유니패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 수입식품 정보마루 링크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식품 첨가물 공전에 규정된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 첨가물의 목록, 즉 상위 성분의 유형을 밝혀야 하는 식품 첨가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종의 사유 등으로 식품 첨가물의 배합 비율 또는 상위 성분의 유형을 알 수 없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합 비율 또는 상위 성분의 유형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것을 요청드립니다. 품목 유형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가공품 등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란으로 둘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준 위반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검사 담당자의 검토가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되어 자동 신고 수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된 유니패스 화면에 실제로 입력된 예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이 원재료의 하위 성분으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먼저 상단의 파란 박스들과 같이 성분 재질 탭에서 제품 구분과 품목 유형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고된 제품이 건강기능 식품인 경우에는 품목 유형 입력한 오른쪽에 기능성 주 원료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칸이 추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빨간 박스들을 보겠습니다. 현재 식품 첨가물인 식용색소 황색 제4호와 제5호가 부혼합 성분인 착색료의 하위 성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첨가물 공전에 따르면 식용색소 황색 제4호와 제5호는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 또는 축산물 가공품인 상위 성분을 기준으로 식품 첨가물의 배합 비율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상위 성분을 파악해야 하는데 부혼합 성분인 착색료는 가공식품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배합 비율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혼합 성분으로서 6코드로 입력된 추러스는 가공식품인 상위 성분에 해당하므로 추러스를 100% 기준으로 하여 식용색소 황색 제4호와 제5호의 배합 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에 입력된 식용색소 황색 제4호와 제5호의 배합 비율 0.01은 제품 전체 또는 착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추러스를 100으로 하여 입력된 배합 비율 0.01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배합 비율뿐 아니라 상위 성분의 품목 유형도 입력해야 하므로 상위 성분 추러스의 품목 유형을 돋보기 버튼을 통해 검색하여 해당되는 품목 유형인 빵류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초록색 박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안식향산 나트륨이라는 식품 첨가물이 있는데 이 또한 식품 첨가물 공전을 찾아보면 사용량이 정해진 첨가물입니다. 따라서 배합 비율과 상위 성분의 품목 유형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공식품 또는 축산물 가공품인 상위 성분을 파악해야 하는데 상위 성분인 부혼합 성분 식물성 마가린의 제품 구분이 가공식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합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에서 입력된 안식향산 나트륨의 배합 비율 0.1은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이 아니라 가공식품인 상위 성분 식물성 마가린을 100%로 하여 계산된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합 비율뿐 아니라 상위 성분인 식물성 마가린의 품목 유형을 입력해야 하므로 돋보기 버튼을 통해 식물성 마가린이 해당되는 품목 유형을 검색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변경된 사항은 한글 표시사항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 유니패스 신고 화면에서는 품목사항 탭에 신고 품목 공통 정보에 한글 표시사항 명칭과 내용을 텍스트 방식으로 입력했는데 향후에는 한글 표시사항 정보를 보다 규칙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별도의 탭이 신설됩니다. 즉 앞으로는 왼쪽 하단 그림처럼 표시사항이라는 구분바가 새로 추가되게 되는데 바를 클릭하게 되면 제품명, 해외 제조업소명, 유통기한, 제조 연월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한글 표시 항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품에 한글 표시한 항목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표시사항 명칭에는 구분바에서 선택한 표시 항목이 신고하려는 제품의 어떤 명칭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표시사항 내용에는 표시 항목을 의미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표시사항 구분바에서 해외 제조업소명이란 항목을 선택했을 때 표시사항 명칭에는 신고하려는 제품에 실제로 나타나 있는 명칭, 제조회사를 입력하면 됩니다. 표시사항 내용에는 해외 제조업소명을 의미하는 표시 내용, 해피컴퍼니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표시사항 명칭과 내용에는 실제 현품에 쓰여진 한글 표시를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오타와 대소문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니패스 신고화면 변경이 된 이후 최초 1회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입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후에는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성이 가능하므로 재수입하는 제품들은 달라지는 부분,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등만 수정을 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한편 한글 표시사항 정보 입력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신고한 제품의 한글 표시사항 정보를 새로운 입력 방식에 맞추어 작성한 결과를 예시로서 수입식품 정보마루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글 표시사항 정비 용역 사업을 통해 마련된 참고용 예시이므로 기존에 신고했을 때와 비교해서 표시 항목 명칭이나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하여 입력을 해야 합니다. 변경된 유니패스 화면에서는 이와 같이 한글 표시사항 정보 탭이 별도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면 한글 표시사항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나게 됩니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현품에 표시된 모든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시사항 구분바 클릭 시 신고 제품 구분별로 표시 항목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시 항목들 중에서 기타 항목에는 선택 목록에 없는 항목들, 경고, 반품 및 교환 장소, 주의사항, 조리 방법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한글 표시사항 정보를 실제 입력한 예시입니다. 이때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에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다가 오타 또는 다르게 기입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시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미리 보기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한글 표시사항 정보 입력 시 세부 항목별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표시사항 명칭에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표시사항 내용이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표시된 순서에 따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원 땡땡 미국 슬래시 ABCD 코퍼레이션 인 표시가 있다고 하면 표시사항의 명칭은 제조원인데 표시사항의 내용은 원산지를 의미하는 미국과 해외 제조업소명을 의미하는 ABCD 코퍼레이션이 하나의 명칭에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된 순서에 따라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표시된 미국을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시사항 구분바에서는 원산지를 선택하고 표시사항 명칭은 제조원, 표시사항 내용은 미국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ABCD 코퍼레이션을 입력해야 하므로 표시사항 구분바에서 해외 제조업소명을 선택하고 표시사항 명칭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표시사항 내용은 ABCD 코퍼레이션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표시사항 명칭을 공란으로 비워두는 이유는 해외 제조업소명이라는 표시 항목의 명칭은 원산지 항목과 마찬가지로 제조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앞선 원산지 항목에서 이미 제조원을 표시사항 명칭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해외 제조업소명 항목에서는 명칭의 제조원을 동일하게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입판매업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는 항목 구분에 따라 각각 나누어 기재하되 하나의 표시사항 명칭, 예, 수입원으로 함께 나타나 있는 경우 먼저 표시한 항목에만 명칭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원이라는 표시사항 명칭에 수입판매업소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의미하는 표시사항 내용이 순서대로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표시한 항목인 수입판매업소의 명칭에만 수입원이라는 표시사항 명칭을 기재하면 되고 소재지와 연락처 항목에는 수입원이라는 명칭을 중복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품, 식육, 식용란은 부정 불량식품 신고 표시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부정 불량식품 신고를 의미하는 내용을 기타 항목 칸에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표시사항 명칭에는 실제 표시사항에 나타나 있는 것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작성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면 이 경우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는 표시 항목에 표시사항 명칭은 입력이 되지 않았는데 표시사항 내용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입력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현품 사진을 확인한 결과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언급은 표시 내용의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 변형식품 항목은 아예 표시사항 구분바에서 선택할 필요 없이 입력하지 않으면 되며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재료명 항목을 보면 표시사항 내용 뒷부분에 이산화황 함유라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즉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황 함유는 의미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원재료명과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는 표시사항 구분바 목록 중에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산화황 함유는 원재료명이 아닌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항목의 내용으로서 입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의미하는 표시사항 내용, 예를 들면 밀함유, 대두함유, 이산화황 함유는 원재료명이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항목 칸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유전자 변형식품을 의미하는 표시사항 내용, 예를 들면 옥수수 전분, 유전자 변형 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은 원재료명, 옥수수 전분 옆에 괄호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전자 변형식품 또한 별도의 항목칸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명 항목이 아닌 유전자 변형식품 항목칸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예를 들면 이 제품은 계란,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는 그 자체로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목칸이 아니라 기타 항목칸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작성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재료명 항목을 보면 표시사항 내용에 밀 함유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을 보면 밀 함유는 원재료명 옆에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의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재료명이 아닌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목칸에 별도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목을 보면 표시사항 내용에 이 제품은 계란,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됩니다로 입력되었는데 이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이므로 기타 항목칸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항목을 보면 표시사항 명칭의 기타, 표시사항 내용에는 제품 전면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입니다 라고 입력되었습니다. 그런데 제품 사진을 보면 제품 전면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입니다 표시 내용은 기타 또는 별도의 표시사항 명칭 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표시사항 명칭이 없이 단독으로 표시된 내용이므로 표시사항 명칭에 입력된 기타는 삭제해야 하며 표시사항 내용만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제품의 용도가 자사제품 제조용인 경우에는 현품에 표시된 수출국 또는 한글 표시사항의 명칭과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자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자심사 적용 시 담당자 검토로 전환되는 부분을 신고인이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담당자 검토로 전환되는 대상이나 시점은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담당자 검토로 전환된 수입신고는 기존 서류검사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2. 기구, 용기, 포장의 자동신고 소리 적용 시기에 관한 문의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기구, 용기, 포장의 동일성 요건 중 하나인 바탕 색상을 구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자동신고 소리 적용 시기를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바탕 색상을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3. 캡슐 내 분말이 있는 경우 제품 상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조 공정과 관계없이 제품의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캡슐 제품만 체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4. 식품 첨가물 신고 시 상위 복합 원재료의 유형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사용 기준이 정해진 식품 첨가물을 하위 원재료로 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복합 원재료의 유형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한글 표시사항 입력 방식이 일시에 변경되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조치 방안에 관한 문의입니다. 기존 텍스트 입력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일정 기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나 이후에도 기존 텍스트 방식을 통해 입력된 내용을 신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신고 서식이 변경되더라도 유니패스에서 기존에 작성한 수입신고서 내용 불러오기가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기존에 작성된 수입신고서 불러오기가 가능하며 과거 실적도 정상적으로 인정, 연동됩니다. 7. 수입식품 정보마루 앱에 수입신고 진행 상황 푸시 알림이 새벽에 오는 경우가 있다는 질의입니다. 발송 주기 오류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자심사 도입으로 변경되는 수입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